이란의 물 위기, 3000년 문명의 자멸과 전쟁의 검은 그림자.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3000년 넘게 페르시아의 광활한 고원과 사막을 관계하며 제국을 세우고 도시를 꽃피우고 인류 문명의 한 축을 지탱해온 그 신비로운 물의 나라. 지하 10m에서 100m 깊이까지 산비탈을 따라 수평으로 뚫린 터널 카나트 QANAT가 수십만 킬로미터를 뻗으며 땅속 샘물을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도시와 농지로 끌어올리던 그곳. 펌프도 전기도 없이 오직 중력과 자연의 지혜만으로 증발을 최소화하고 사막을 녹색으로 물들였던 기적 같은 시스템. 아케메네스 왕조의 키루스 대왕 시대부터 사파비 왕조, 카자르 왕조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물길은 이란 문명의 혈관이자 생존의 철학, 공동체의 지혜,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그 카나트는 단순한 관계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물이 곧 문명이라는 영원한 진리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유산이었죠. 그런데 지금 2026년 이 순간 그 나라의 수도 테헤란에서는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는 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이 직접 비가 오지 않으면 테헤란의 시민들을 대피시켜야 할지도 모른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발발한 미,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 이 전쟁은 이미 60년 동안 스스로 물을 파산시킨 이란의 위기를 치명적인 전시 재앙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직접 조사한 수십 건의 최신 보고서, 위성사진, 전문가 분석, 현장 데이터들을 종합해 오늘 여러분께 하나의 긴 이야기를 풀어놓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국가의 생존, 정권의 안정, 중동 전체의 안보, 그리고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글로벌 위기입니다. 물이 없으면 경제가 무너지고 식량이 없으면 시위가 터지고 전쟁은 그 모든 것을 가속화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은 3000년 문명이 60년 만에 어떻게 스스로를 죽였는지, 그리고 2026년 전쟁이 어떻게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까지 위협하는지 생생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결코 멈추지 않고 따라와 주십시오. 먼저 물의 나라 이란의 영광스러운 과거부터 시작해보죠. 기원전 6세기 아케메네스 제국시대 페르시아의 건조한 고원지대에서 사람들은 카나트를 발명했습니다. 산맥에 비가 스며든 지하수를 수평 터널로 끌어모아 증발을 최소화하며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마을까지 자연스럽게 운반하는 시스템. 한번 건설하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유지되는 영원한 물길. 이란 전역에 7만 개 이상의 카나트가 뻗어 있었고 총 길이는 40만 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이는 로마의 수로보다도 정교하고 지속 가능했습니다. 사파비 왕조 시대 16세기에서 18세기에는 이 카나트가 이스파한, 쉬라즈, 야즈드 같은 도시를 중동의 보석으로 만들었습니다. 농민들은 공동으로 카나트를 관리하며 물을 공평하게 나누었고, 이는 사회 안정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물 관리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강우량이 적은 사막 기후 연평균 250mm 미만에서도 1억 명 가까운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카나트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물을 공유지의 자원으로 보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부터 모든 것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60년 만의 자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정치적 야심, 이념적 집착, 부패의 산물입니다. 5단계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첫 번째 단계, 1963년 팔레비 왕조의 백색혁명. 석유 붐으로 돈이 넘치자 샤왕은 농업 현대화를 외치며 기계 펌프를 대량 보급했습니다. 전통 카나트를 포기하고 지하수를 무제한으로 퍼올리게 만들었죠. 물 가격을 보조해 사실상 공짜로 만들어 농민들의 과잉 채취를 부추겼습니다. 이는 공유지의 비극의 전형. 공동 자원이 개인 이익 때문에 파괴되는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자급자족 국시. 미국 제재 속에서 사막화된 땅국토 절반 이상에서 밀, 과일, 피스타치오 같은 물 집약 작물을 강제로 확대 재배했습니다. 농업이 총 물 사용량의 92%를 차지하지만 GDP 기여는 겨우 10%에 불과합니다. 혁명 수비대 IRGC가 경제를 장악하면서 물 마피아가 탄생했습니다. 불법 우물이 폭증해 현재 약 100만 개의 우물 중 50만 개가 불법. 정부는 농민 표심을 위해 단속을 포기하고 오히려 합법화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 600개가 넘는 거대 댐 건설 붐. 세계 3위 규모. 하람비아 같은 IRGC 산하 기업이 주도하며 환경 영향 평가 없이 강을 막았습니다. 대표적 피해 사례 고트반드 댐. 소금층 위에 지어져 카룬강의 염분이 급증. 40만 그루 대추야자 나무가 죽었습니다. 자얀데 루드강은 이제 마른 강바닥, 우르미아 호수는 면적 90에서 95% 증발, 수량 98% 소실. 나사 위성 사진이 1995년부터 그 참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19개 주요 댐 중 대부분이 3%에서 15% 용량만 남았고 5개는 완전히 말랐습니다. 네 번째 단계, 기후변화의 가속. 지난 20년 평균 기온 2도 상승, 강우량 45% 감소. 2025년은 최근 20년 중 가장 건조한 해로 기록됐고 2024년에서 2025 수년간 5년 연속 극심한 가뭄. 강우량이 장기 평균 대비 40에서 81% 줄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 가상수의 함정. 제품에 숨겨진 물이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커피 한 잔 140리터, 청바지 7,500리터, 자동차 10만에서 15만 리터. 반도체 공장은 하루 3.8만 톤의 초순수가 필요합니다. 이란이 농산물과 석유화학 제품을 수출할수록 국내 물은 고갈됩니다. 물이 없으면 경제 전체가 마비됩니다. 이 5단계가 압축된 현실 숫자는 소름 끼칩니다. 150억에서 350억 입방미터, 150에서 350 BCM, 최근 수십 년 지하수 과잉 채취량.
한국 최대 소양 강댐 용량을 수백 번 채울 수 있는 양. 30cm 퍼년 일부 지역 지반 침하 속도. 땅이 스폰지처럼 꺼지며 도로 건물 붕괴. 복구 비용만 수백조 원 규모. 90에서 95% 우루미아 호수 면적 부피 소실. 중동 최대 소금호가 소금 사막으로 변함. 소금 폭풍으로 호흡기 질환 급증. 40에서 45% 2025년 강우량 평균 대비 감소. 물 파산 선언 수준.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 이 위기는 이미 국가 안보 위기였습니다. 테헤란 1000만 명 주변 5개 주요 댐나르 1%, 라티 안탈레가 나미르 카비르 등 5에서 12%이 사실상 바닥났습니다. 마슈하드 400만 명도 비습. 전국 19개 주요 댐 중 10%가 마른 상태. 2025년 가을은 50년 만에 최악 가뭄. 대통령은 클라우드 시딩 인공강우까지 동원하며 테헤란 이전을 공식 논의했습니다. 물 배급, 밤 시간대 단수, 일부 지역 12시간 물 공급 중단이 일상화됐습니다. 농업 생산량 30에서 40% 감소. 식량 가격 폭등. 인플레이션. 집안 침하로 건물 균열, 농지 사막화. 수십만 농민 도시 유입. 우루미아 호수 주변 마을에서는 소금 폭풍으로 주민 대피가 시작됐고, 이스파한의 자얀데 루드 강변에서는 농민들이 물이 없으면 우리도 없다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정부는 이를 폭력 진압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악 시나리오로 남서부 중부 지역 1000만에서 1500만 명 대피를 경고했습니다. 물은 이제 정치적 무기이자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자멸의 위기가 2026년 2월 28일 발발한 미국,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으로 인해 절정에 달했습니다. 전쟁은 물 부족을 환경 문제에서 인도적 재앙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미 취약한 인프라가 직접 공격 대상이 된 것입니다. 전쟁 초기 3월 7일 미국 또는 이스라엘은 이란 남부 캐슈름 QESHM 섬 담수화 플랜트를 폭격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는 미국이 30개 마을 식수를 끊었다고 강력 비난. 미국은 부인했으나 피해는 현실. 이 플랜트는 페르시아만 연안 도시들의 주요 식수원이었고 전국 물 공급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전력 발전소와 송수관도 공습으로 손상. 물 처리에 필요한 전기가 끊기며 상수도 마비. 이란은 즉시 보복 3월 8일 바레인 담수화 플랜트 드론 공격. 물 공급 30개 마을 영향. 이후 쿠웨이트 3월 29일에서 30일 UAE 등 걸프 국가 플랜트에도 미사일 드론 피해 보고. 4월 3일 현재 쿠웨이트 미나 알마이너스 아마디 정유소와 담수화 플랜트가 공격받아 사상자 발생. 중동은 세계 담수화 용량 40%를 보유. 쿠웨이트 식수 90%, 사우디 70%, 카타르 99%가 담수화 의존. 1억 명 이상의 목숨이 걸린 인프라가 물 무기화의 표적이 됐습니다. UN 전문가 카베 마다니는 며칠 내 중동 전체 담수화 플랜트가 타격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쟁은 이미 1,00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으며 물 관련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국제 제재 강화로 담수화 플랜트 수리 신규 건설 불가, 에너지 비용 상승, 예산 분산, 이미 5년째 가뭄으로 지하수 고갈 가속, 집안 침하 증가. 테헤란 저수지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2026년 밀 수확량 40% 이상 감소 전망. 농업 용수 부족, 식량 위기, 난민 사태. 이 위기는 이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상수 수출 중단, 석유화학 반도체 산업 마비, 이란은 물 집약 산업 중심.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로 글로벌 유가 폭등 가능. 한국 경제 직격탄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반도체 공장 물 부족 우려. 이스라엘과의 대비도 뼈 아픕니다. 이스라엘은 담수화 80%, 폐수 재이용 85에서 90%, 드립 관계로 물 부족국에서 농산물 수출국이 됐습니다. 이란은 반대 미스매니지먼트로 자멸. 사회적으로는 시위 폭발. 2025년 농민 시위, 2026년 1월 대규모 반정부 데모. 정부는 적의 음모로 돌리지만 국민은 전쟁 전부터 물이 없었다며 무능을 질타. 경제 손실 이미 천문학적. 물 관련 비용이 대부분. 더 깊이 파고들면 우르미아 호수 주변 14개 도시에서 호흡기 질환과 암 발병률이 급증했습니다. 소금 폭풍으로 학교 폐쇄, 마을 대피. 이스파한에서는 역사적 다리 33교 아래 강바닥이 갈라지며 문화유산 피해. 쿠제스탄의 카룬강은 염분 과다로 농지가 황폐화. 테헤란 집안 침하는 연 24에서 31cm, 도로 건물 파이프라인 파괴. 422개 평야 중 359개가 침하 고갈 위기. 전쟁의 간접 피해도 치명적. 자원 분산, 수리 예산 축소. 2026년 3, 4월 현재 전쟁은 5주째 지속 중.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재개 안 하면 이란 발전 소유 전 담수화 플랜트 완전 파괴 위협. 이란은 걸프 전체 물시설에 돌이킬 수 없는 파괴로 응수. 물은 이제 전쟁의 새로운 전선입니다. 그러나 희망의 끈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카나트 부할 댐 정책 재검토, 국제 물 외교, 효율적 관계, 기술 드립 관계 도입, 폐수 재이용 확대 현재 15% 이스라엘 수준 90%. 유엔 전문가들은 물 외교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지속되는 한 그 길은 멀고 험난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 3000년 문명을 키운 그 물이 이제 칼이 되어 이란을, 중동을, 세계를 위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11km 지하수 소실, 30cm 집안 침하 95%, 호수 증발 45% 강우 감소, 테헤란 데이지로 위협 1500만 대피 경고. 그리고 3월 7일 캐슈름 폭격부터 4월 3일 쿠웨이트 공격까지 물 인프라가 전쟁의 새로운 전선이 된 현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어떤 문명도, 어떤 국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미스매니지먼트, 인구 압력, 전쟁이라는 최악의 변수가 결합한 결과입니다.
3천년의 지혜가 60년 만에 무너진 과정,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전시 재앙. 물은 단순한 자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 평화, 미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새기시길 바랍니다.